네, 잠시 후에 10시 반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파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난번 1차 사과가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25일에 했는데 이때 굉장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있을 대국민 담화에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을까요? 네, 지난 25일 대국민 담화 그때는 이제 녹화해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지금 열흘 만에 이제 다시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게 됩니다. 저번 1차 사과 때 일단은 뭐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사과도 했는데 그때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의도를 떠나서라도 일단 국민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주말에 이제 촛불 집회 등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민심이 더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이제 담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네. 좀 더 그때보다는 좀 더 톤이 좀 높은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필요하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아무래도 그 최순실 씨가 구속이 됐고요. 이제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그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모두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것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네.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안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검찰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수사라는 것은 검찰로서도 이제 기소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뭐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국민 여론이거든요. 여론이 대통령도 결국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울러 대통령으로서도 현재 최순실 정국을 어떻게든 간에 빨리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뭐 오늘 메시지에서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만약에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일단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일일 것 같은데요. 네. 그 방식을 두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많습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뭐 검찰에 출두했고 바로 이제 포승줄에 묵혀서 호송되는 장면까지 어제 뭐 공개가 됐었는데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서면 조사라든지 아니면 검찰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가지고 방문 조사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뭐 제3의 장소에서 뭐 조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어느 정도 갖추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여러 가지 방안을 아마 검찰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은 오늘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도 응할 수 있다. 조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조사에 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뭐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할 거냐, 그건 그 이후에 검찰에서 또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 인준이 또 큰 과제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 내놓을까요? 글쎄, 일단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먼저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한 더 아울러서 지난 25일 첫 번째 입장 표명보다는 좀 더 높은 수위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솔한 표현을 담아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질문하신 김병준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어느 선 정도로 언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대통령으로서는 인적 쇄신 카드를 하나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그것이 다만 거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자체도 보이콧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물론 인사청문회 한다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가서라도 두 야당이죠. 국민의당이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은 인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네. 여소야대 의석 구조상 불가능한데 일단은 인사청문회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도 크게 그 방침에서 크게 이렇게 돌아서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좀 이제 내부적으로 미묘한 기류 변화가 좀 감지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 카드로 내놓은 카드가 무산되면 대통령으로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완전히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좀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의 취지를 담은 정치권에서 요구해요. 거국 중립 내각의 취지를 담은 인선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여야의 협조를 당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 김병준 내정자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국무총리 내정자에 관련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본인 스스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야권이 조금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까지는 기습적으로 개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 보이콧 의지를 보였는데 일단 야당도 이번 담화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사과한 이후에 이 입장이 변할까요? 야당도 이제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보고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모두 이제 국민 여론을 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의 사과 이번 한 30분 뒤에 나올 입장 표명이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말 그대로 진솔한 사과였다. 그래서 국민이 그게 뭐 동정 여론이 됐든 어쨌든 간에 국민이 거기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한다면 야당이 계속 강경하게 김병준 인준안을 반대하기는 그것도 야당으로서 부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발목 잡기 이미지로 프레임에 또 씌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과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것이냐, 이걸 좀 야당도 보고 두 야당이 스탠스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약간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가 좀 가정을 해서요. 현재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총리가 국내 현안을 전권을 쥐고 또 박 대통령은 그냥 외교 안보만 맡는 이원 집정부제 식으로 간다면 실제로 이원 집정부제가 사실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총리가 어떤 강요 제청권이나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다는 건 물론 헌법에 보장은 돼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대로 간다면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의 취지를 살린다고 볼 수 있는데 역대 보면은 말 그대로 사문화된 조항에 가까웠거든요. 총리는 어떻게 보면 대독 총리다 그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김병준 후보자가 그 헌법대로 권한을 행사할 것이냐.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는 김병준 내정자가 100%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입장을 내놓겠느냐.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좀 코너에 몰려 있긴 합니다만 내치, 소위 경제, 사회 분야가 될 텐데 내치를 김병준 내정자한테 총리한테 맡긴다면 이선후퇴라고도 사실상 이선후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외교 안보 쪽만 외치만 담당한다는 건데 내치에서는 이선후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까 그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예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치와 외치를 나눠서 경제와 사회 분야를 김 내정자가 한다면 이 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나 국정교과서 등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다른데 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에 야당이 김병준 후보자에서 인준안을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만약에 선회를 한다면 이런 네. 부분까지도 전제가 돼야 될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야당은 계속 사드 배치를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국정교과서 반대했기 때문에 어제 김병준 후보자가 총리에 인준되더라도 자기의 소신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본인이 김 내정자가 총리가 되면은 기존의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텐데 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지를 표명하느냐, 총리 내정자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 그 정도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야당 입장도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면 야당이 인준안을 동의해 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인준돼서 총리 내정자가 총리 지명까지 간다면은 국정 기조가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제 30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부 이준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